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1년 동안 2학년 국어를 담당하게 된 교사 김민정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분이 어떠신가요? 행복하십니까? 저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얼른 여러분이 돌아와서 학교 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학교로 돌아오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준비 다 됐습니까? 그럼 교과서 10쪽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단원의 단원명이 보이죠? 자,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경험의 발견과 공감. 네, 잘 읽었습니다. 자, 어떤 단원이든 어떤 교과든 제목을 먼저 이해하고 뒤의 내용을 예측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경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경험 누구 경험이죠? 네, 바로 여러분의 경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 교과서에서 가치 있는 경험으로 표현이 되는데 가치 있는 경험이라고 해서 되게 거창하거나 도덕적이거나 교육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 속의 경험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들, 나에게 깨달음을 준 것들, 그리고 교훈을 준 것들, 이런 것들이 가치 있는 경험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단원에서는 여러분의 의미 있는 그리고 가치 있는 경험을 이끌어내게 하고 그것을 개성적인 표현으로 형상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공감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데 이 단원을 배우는 목적이 있죠. 자, 교과서 11쪽을 보시면 3개의 소단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3개의 소단원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교과서 1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넌 바보다. 아주 흥미로운 제목의 시 작품입니다. 작품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작품을 왜 배우는지 알아야겠죠.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반어와 풍자, 운율을 활용하여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을 나타낼 수 있다. 이미 우리는 아까 가치 있는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것 말고도 눈에 들어오는 3개의 단어가 보이죠? 반어, 풍자, 운율입니다. 자, 이러한 이 다양한 표현 방법, 표현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얘네들의 뜻은 무엇인지, 또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하는지, 또 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 단원을 통해서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두 번째 소단원에서 다루게 될 역설, 그리고 풍자와 아주 많이 비교가 되는 어떤 해악 등과 같은 더 다양한 그 표현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리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소단원 한눈에 보기 볼까요? 생각과 발견에서는 여러분의 가치 있는 경험을 떠올려서 간단하게 글로 써보려고 합니다. 이해와 탐구에서는 넌 바보다 라는 시 작품을 감상하고 반어와 풍자, 운율 이런 것들의 특징과 효과를 한 번 더 정리해보자 합니다. 문제 해결과 내용 적용에서는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가치 있는 경험을 개성적인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시 작품을 창작해 볼 것이고 정리와 점검에서는 그때까지 배운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한 이후에 이 소단원을 끝내려 합니다. 자, 그럼 반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어의 뜻이 뭐죠? 반어는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어떻게 나타내어 강조하는 표현이다. 자, 반어할 때 이 반의 한자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바로 반대. 되게 나타내어 강조한다. 즉,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반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예를 통해서 한번 반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입니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자, 눈물을 절대 흘리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지금 이 상황은요. 사랑하는 나의 님이 나 보기가 역겨워서 나를 떠나는 상황입니다. 즉, 이별의 상황이죠. 자, 이 이별의 상황. 여러분 어떨까요? 너무 슬프겠죠. 그리고 눈물도 납니다. 하지만 시적화자는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라고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왜? 바로 슬픈 내 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진건의 소설 운수 좋은 날입니다. 자, 제목부터 되게 운수가 좋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혹시 소설 읽어봤습니까? 이 소설은 일제강점기의 하층민이라고 볼 수 있는 인력거꾼의 비참한 삶을 그린 작품입니다. 주인공인 김첨지는요, 그날따라 진짜 말 그대로 운수가 좋아서 손님이 너무 많았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요. 그동안 돈을 못 벌어서 아픈 아내 약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젖먹이 아기를 키우는데 먹고 싶다는 설렁탕도 이제 아내에게 사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목처럼 너무나 운수가 좋은 겁니다. 결국 아내가 먹고 싶어 하던 설렁탕을 사서 집으로 돌아오지만 아내는 죽어 있었죠. 이 마지막 대사가 진짜 가슴을 후벼 파는데요. 이렇습니다.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점점. 사실 운수가 좋은 날이 아니었죠. 알고 보니 아내가 죽은 슬픈 날이었습니다. 자, 아내의 죽음. 운수 좋은 날이 아니고 슬픈 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어적 표현을 통해서 그런 하층민들의 비참한 삶을 극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작품은요, 김소월의 먼 후일이라는 작품입니다. 먼 후일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이별 후에 나는 지금 임을 잊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 훗날 그 헤어졌던 임을 우연히 만나게 된다면 이제 잊었어요 라고 이제 얘기할 거란 거죠. 사실은 잊지 못했는데 이렇게 반어적 표현을 통해서 임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첫 번째,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더욱 뭐 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대놓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직설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돌려서 표현하죠. 뭐죠? 그렇죠. 우회적. 자, 비슷한 말로는요. 간접적. 대놓고 표현하지 않고 돌려서 표현을 하니까 독자들은 왜 이렇게 했지? 하면서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역설적 표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설은요. 표면적으로는 뭐 단어 간의 관계가 뭐 어떻게 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안 된다? 뭐죠? 바로 모순.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안에 뭔가 진실과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반어와 역설을 많이 헷갈려 합니다. 반어는 말 그대로 반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말 자체로는 언어적이라든지 문법적, 논리적으로 모순이 전혀 없습니다. 단 상황적인 모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운수 좋은 날이라는 작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황으로 보면 되게 불행하고 슬픈 날인데 반대로 운수가 좋다라고 표현을 한 거니까 상황적으로는 모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어는. 하지만 역설은요. 그냥 표현 자체가 혹은 의미가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문법적으로도 사실 맞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읽어봤을 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 안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서 보도록 하죠. 자,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자, 분명히 소리가 없다고 했어.
소리가 없대. 소리가 없으니까 조용하겠죠? 아우성은 어때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조용하고 시끄럽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가? 자, 이 작품은요, 유치안의 깃발이라는 작품입니다. 깃발 본 적 있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막 바람에 흩날리고 얘는 지금 하늘로 날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 막대, 깃대에 꽂혀 있어서 사실 날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하늘이라는 이상을 굉장히 갈망하는 깃발의 모습, 바람에 펄럭펄럭펄럭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는 이제 역설적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라보노라 온갖 것이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자, 본대요. 뭘? 보이지 않는 걸 본대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죠? 이 작품은 고은의 눈길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시적 화자가 오랜 방황 이후에 눈 내린 눈길을 보면서 뭔가 깨달음도 얻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라는 그런 내용의 작품인데요. 자, 그동안 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바라볼 정도로 지금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은 거죠.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을 했고, 사실 이 부분은 다른 표현 방식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원래 이 바라보노라라는 이 단어가 원래 이 뒤에 가야 돼요. 그죠? 온갖 것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바라보노라.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의미를 강조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도치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참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찬란한 슬픔의 보물. 자, 찬란하다라는 것은 뭔가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슬픔이라는 건 어둡고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뭔가 문법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이 작품은요,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모란, 아주 예쁜 꽃이죠. 이 모란이라는 꽃이 피기까지 계속 기다려요. 그래서 봄이 되면 이 1년 동안 기다렸던 모란이 핍니다. 그래서 나의 입장에서는 모란이 피는 봄이 찬란한 거죠. 하지만 모란도 꽃이니까 뭐 천년만년 피어있지 않겠죠. 모란이 또 금방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슬프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봄은 찬란하지만 또 슬프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네 번째.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님이 갔대요? 그럼 님이 있어요, 없어요? 님? 없습니다. 자, 님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럼 님 있어요, 없어요? 님? 있어야 되죠. 님이 귀신도 아니고 있다가 없다가 말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냐면 님은 갔어. 이별의 상황이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님을 영원히 기억할 거야. 라는 그런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만 또 깊이 생각해 보면 뭔가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우리가 역설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역설적 표현을 왜 쓰지요? 단어들의 낯선 결합. 낯선 결합. 딱 봤을 때 뭔가 이상한데 바로 모순입니다. 낯선 결합을 통해서 긴장감을 조성하고 의미를 반어랑 똑같죠. 뭐 하기 위함이다? 강조하기 위해 이제 역설적 표현을 사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까? 마지막으로 학습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